로얄필드 반려견과 함께하는 모토독 행사, 올해의 장마 기간은 언제? 스즈키 부담제로 혜택 관련 이야기, 창녕 바이크마트 방문, 이륜차 앞번호판 시범 시행 등. 안녕하세요, 부은코코입니다. 오늘은 CF 모터의 450NK를 타고 창녕군의 바이크마트로 향하고 있습니다. 5월달이 되어서 날씨가 계속 오토바이 타고 달리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추웠던 겨울에 영하의 날씨 속에서 인터셉터를 타고 달렸던 거 생각하면은 마치 천국 같은 날씨입니다. 영하 5도 이러는 날씨 속에서도 오토바이 타보겠다고 옷을 5겹, 6겹씩 껴입고 뚠뚠해진 상태에서 도로를 달리고는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떻게 그렇게 탔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보는 사람마다 저보고 이렇게 추운 날씨에 자꾸 오토바이를 타면 무릎에 바람이 들어서 나이 들면 무릎이 시려서 큰일 난다고 말리고 그러셨었는데 그때는 정말 오토바이를 너무 타고 싶어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말리는 말도 듣지 않고 주구장창 달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겨울은, 특히 눈이 내리고 도로가 오는 영하의 겨울은 오토바이를 탈 수가 없는 공백의 시기라고 그동안 생각을 해왔었는데 따뜻하게 두껍게 옷만 잘 입고 바람만 잘 막아지게 단도리를 해서 나가면 눈이 펑펑 내리는 날씨 속에서도 타도 그렇게 많이 춥지 않다라는 걸 배운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소식은 로얄필드에서 한국 모터사이클 브랜드 최초로 반려견과 함께하는 이벤트인 모토독 행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현재 애완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 상황이고 실제로 오토바이를 탈 때 반려견을 가방에 넣어서 같이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많은 상황 속에서 애완동물을 데리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오토바이 관련 행사가 전혀 없다는 점에 착안해서 개최하게 된 행사인 것 같아요. 참 뜻깊은 행사인 것 같고 행사는 2025년 5월 24일 토요일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블리빌로우 애견 호텔에서 열립니다. 주소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216이고 참가 인원은 애견인 30명, 행사 관람 갤러리 20명이며 참가비는 없고요. 단 유기견 기부금 1인당 1만원을 현금으로 지참하는 게 조건입니다. 반려견의 안전을 위해서 오실 때 자동차로 반려견과 함께 안전하게 오셔도 상관이 없다고 하고요. 참가 방법은 로얄필드 코리아 네이버 공식 카페에서 모토독 검색하셔서 관련 게시물을 보시고 링크 통해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모토독 행사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창녕에 있는 바이크마트점에 도착을 했네요. 여기 근처에 천왕제도 있고 합천에서도 가까워서 은근히 자주 오는 곳입니다. 여기 사장님이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예전에 한 번은 부모님과 동생 데리고 온 적도 있고요. 안에 카페가 있어서 커피도 마시고 장갑, 헬멧, 세나 등도 여기서 구매를 했었네요. 온라인에서 사는 게 더 저렴할 수도 있지만 그냥 여기 사장님 얼굴도 보고 발이도 나오고 커피도 마실 겸 와서 구매를 해가는 편입니다. 엄청 친절하셔서 좋더라고요. 일단 오늘은 제가 쓰는 장갑이 오래 쓰다 보니까 다 해지고 구멍이 나버려서 저는 뭐 더 써도 상관이 없는데 남들 보기에 조금 그래서 장갑 싼 거 하나 사려고 합니다. 요즘 제가 느끼는 게 제가 장갑을 좋은 걸 사도 딱히 안 쓰더라고요. 가죽 장갑, 롱 장갑, 레이싱 장갑 등등을 샀었는데 그냥 싸고 가볍고 부드러운 5만원짜리만 맨날 껴서 그건 하나 샀고요. 요거 아마 쓰는 거 자주 영상에서 보셨을 텐데 또 새 거 하나 구매를 했고 조금 지나니까 부산에서 예전에 헌터 350 타다가 이번에 게릴라 450으로 기변한 친구가 도착을 했습니다. 게릴라 450으로 기변을 이번에 하고 극찬을 하면서 잘 타고 있는데 이 친구도 저만큼 오토바이에 관심이 많아서 450NK를 구경을 한참 동안 했네요. 디자인은 게릴라가 더 이쁜데 가볍기는 450NK가 무게중심이 더 가볍다라는 게 둘의 의견이었고 둘 다 시트고가 낮고 차가 가벼워서 좋다고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게릴라 450도 450cc급이고 450NK도 450cc급이죠. 그런데 게릴라는 단기통이고 450NK는 2기통이라서 만약에 단기통의 펀치력을 원하면은 게릴라가 더 좋고 펀치력은 조금 덜해도 부드럽고 나름 빠당빠당하면서 배기음도 좋은 걸 찾는다면 450NK가 더 좋겠다고 이야기를 나누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둘 다 합천과 부산에서 와서 어렵사리 만났지만 시간이 없어서 3시간도 채 못 놀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참 어릴 땐 하루 종일 같이 놀고 그랬었는데 둘 다 어른이 되고 나니까 놀면서 눈치 볼 것도 많고 내일 일할 거 생각하면은 오래 놀기도 힘들고 그런 점들이 많이 생겨서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오, 파란 하늘이 저를 위로해주네요. 그래도 뭐 약간 아쉬운 상태에서 헤어져야 다음에 또 만나고 싶어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만남에는 여운이 있어야 깊이도 있는 법이라고 하던데 다음에 또 만나기를 기약하면서 이제 창녕을 떠나서 합천으로 가면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혼다 코리아에서 5월 21일부터 전국 혼다 대리점에 피렐리 정품 타이어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피렐리 타이어로 한 차원 높은 주행을 경험하세요 라고 적혀 있는데 저도 인터셉터 앞 타이어가 현재 피렐리 타이어가 끼워져 있어요. 플라시보 효과인지는 몰라도 확실히 순정 CAT 타이어를 쓰다가 피렐리 타이어로 바뀌니까 뭔가 칼국수 도로에서도 핸들 털림이 덜한 것 같고 제가 중간중간에 미러로 제 헬멧 액션캠을 체크하는데 이게 뭐 나르시스트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액션캠이 종종 저절로 꺼져 있거나 렌즈에 날벌레가 붙어가지고 촬영한 게 전부 허사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자주 체크해가면서 가는 겁니다. 아무튼 피렐리 타이어가 조금 비싼 편이긴 한데 인터셉터를 탈 때 껴보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비싸서 싫었는데 써보니까 돈값은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즈키에서 초기 부담 없이 새로운 시즌을 만끽하세요 라면서 혜택 1, 2, 3를 소개해 놨어요. 혜택을 좀 보시자면 1은 취등록세 지원과 개별 소비세 할인이고 혜택 2는 스즈키에서 신한 마이카와 협업을 해서 저금리 장기 할부를 하는 거예요. 혜택 3는 순정 옵션 할인 혹은 무상 증정 혜택인데 이번에 어떤 분이 스즈키에서 신한 마이카와 협업해서 스즈키 우대금리 적용을 해서 10년 혹은 5년 혹은 3년 할부하는 걸 계산을 한번 돌려보셨는데 예를 들어서 하야부사가 저금리 장기 할부 10년 동안 넣을 시 선납금 영원 기준 월 32만 5,864원을 내야 하는데 거의 뭐 월세하고 비슷한 수준이네요. 아무튼 이걸 할부 계산기에 넣어서 돌려보니까 120개월 기준 월 할부금 32만 5,861원일 때 할부 원금이 2,425만원이고 할부 금리가 무려 10.4%가 나오더라고 하더라고요. 스즈키에서 초기 부담 없이 새로운 시즌을 만끽하라면서 스즈키 우대 금리를 적용했다며 선전을 해놨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무려 120개월 동안 실질금리 10.4%를 감당하면서 오토바이를 할부로 타는 게 이게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게 맞느냐 라는 이야기가 잠시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사실 오토바이를 사면 많은 분들이 2년을 넘기지 못하고 기변을 하시거든요. 2년은커녕 1년도 못 버티고 기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과연 10년짜리 할부를 끼고 오토바이를 구매하는 게 좋은 선택일까 하는 생각이 제 머리를 떠나지 않네요. 그리고 10%의 이자가 붙는다면 차라리 마이너스 통장이나 대출을 5% 정도 되는 걸로 받아서 그걸로 사는 게 이득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약간 듭니다. 물론 저는 업자나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가 틀렸을 수도 있죠. 여러분들께서도 만약에 관련 상품을 고려해 보실 때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2025년 장마 기간이 나왔습니다. 장마 기간 동안은 비가 많이 와서 오토바이를 타기가 힘들기 때문에 미리미리 파악해 두는 게 좋죠. 제주도는 6월 19일부터 7월 20일 32일간 장마 기간이 지속이 되고요. 남부지방은 6월 23일부터 7월 24일까지 약 31일간 지속이 되고 서울 수도권은 6월 25일부터 7월 25일까지 약 31일간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상 6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을 해서 7월 내내 장마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장마 기간이 31일간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우울해지는 것 같고요. 다음은 이륜차 앞번호판 관련 이야기입니다. 배달 오토바이 앞에도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하는 시범 사업이 6월 말에 시작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운행 목적에 상관없이 이륜차의 뒤쪽에만 번호판을 달고 운행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앞쪽에도 번호판을 부착할 목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하며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참여 신청을 거쳐서 스티커형 등 여러 형태의 전면 번호판을 부착해 3년 동안 교통사고와 법규 위반 감소 효과를 모니터링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배달업 하시는 분들의 자발적 참여를 받아서 앞에 부착을 하고 테스트를 3년간 한다는 이야기인데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리는 듯한 행위를 과연 누가 하려고 할지 의문이 드네요. 시민단체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서 2022년 말 시민 5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2%가 오토바이 전면 번호판 부착에 찬성을 했었다고도 합니다. 오토바이도 안 타는 일반 시민분들이야 실제 상황을 잘 모르실 거고 오토바이가 시끄럽다고 싫어하시던데 오토바이를 힘들게 하는 거라면 뭐라도 하고 싶겠죠. 아무튼 전면 번호판 부착은 사실 실효성이 그닥 없기 때문에 해봤자 세금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현재 동남아나 인도 등 일부 국가를 빼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륜차 앞번호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죠. 영국과 중국이 예전에는 운영을 했었는데 실효성도 없고 세금 낭비라고 판단을 해서 결국 없앤 제도인데 이걸 한국에서 또 굳이 한다고 하니까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을까요? 일단 철제로 된 마이크 전면 번호판은 달고 다녀보니까 사고 시에 부딪힌 사람을 칼로 베듯 더 큰 부상을 입히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해요. 오토바이들 벌금이나 물으려고 하다가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깜짝 놀라서 없앴던 경우가 있고, 이거 번호판 달고 만들고 공무원 뽑아서 일시키고 전산만 만들고 하면 세금도 엄청나게 들어가겠죠. 실효성이 별로 없고 세금 낭비여서 영국은 1975년에 철폐를 했어요. 아무튼 철제로 만드는 건 별로다. 그러면은 스티커로 붙이자 해서 스티커로 붙여봤는데 어땠을까요? 스티커도 붙여봐도 별 실효성은 없었습니다. 우선 스티커이다 보니까 아래쪽에는 쇼바랑 바퀴밖에 없어서 붙일 공간이 없으니까 헤드라이트 위쪽에 붙여야 하는데, 헤드라이트 위쪽에 붙이면은 손과 가깝죠. 사람들이 그냥 카메라 앞에 지나갈 때 손으로 쓱 가려버리고 지나가니까 전혀 쓸모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스티커이다 보니까 비 맞고 전면에 부착되어서 강한 주행풍을 맞고 하면서 찢어지거나 변색되거나 아예 떨어져 버리는 경우도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위변조도 너무 하기 쉬워서 사실상 이걸 단속 관련으로 쓰는 거는 별 의미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왜 아직도 이걸 쓰는 나라가 있느냐? 전면 번호판을 부착한 나라들은 이거 카메라로 찍어서 단속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토바이가 우리나라처럼 보조적인 이동수단이 아니고 메인 교통수단인 나라들이 많아요. 아직 경제가 좋지 못해서 차는 구매하기가 힘들고 오토바이를 메인 교통수단으로 쓰면서 온 가족들을 다 태우고 다니는 경우도 많은 나라들이 주로 전면 번호판을 쓰고 있는데, 이런 나라들은 오토바이가 주차장에 워낙 많으니까 오토바이 도난을 막고 오토바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전면 번호판을 채택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오토바이도 거의 다 언더본이나 스쿠터를 사다 보니까 대다수가 동일한 기종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전면 번호판이 주차장에 갔을 때 높이 부착되어 있지 않으면은 주차장에서 자기 오토바이가 어디에 있는지 구분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쓰는 나라가 있다. 대부분 차가 아직 많이 보급되지 못한 환경의 나라들이 쓰고 있고, 한국 정도의 경제 수준인 나라들은 전면 번호판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지 않고 심지어 금지하고 있습니다. 철제 전면 번호판 제도를 없앴는데 많은 사람들이 디자인이 이쁘다면서 계속 달고 다니다가 사고가 났는데 자꾸 여기에 사람들이 베어서 더 많이 다치고 하니까 아예 이걸 법적으로 금지하기에 이른 거죠. 영국이 1975년에 폐지한 뒤에 2001년에 재차 불법화해서 아예 설치 자체를 법적으로 막아버렸고, 중국도 2014년에 관련법을 폐지했습니다. 이렇듯 명확한 안되는 사례와 이유들이 존재하고, 스티커로 붙이면은 카메라 앞에 지나갈 때만 손으로 쓱 가려버리면은 바로 무력화되고, 의미도 없는 전면 번호판을 굳이 한번 찍어서 먹어보려고 하는 한국 정부의 저희를 저는 이해하기가 좀 힘든 것 같네요. 면허 제도의 개선이라든지 이륜차 보험제도 현실화라든지 지정차로제 문제라든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용검사 제도를 만들고 후면 번호판 사이즈를 늘리고 전면 번호판까지 부착해 보려고 하는 정부의 행태가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전면 번호판 이야기, 모토독 행사, 창녕 바이크마트 방문 장마기간, 스즈키 할부 금리 이야기까지 한번 해보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위에서 뵙겠습니다. 영상 끝.